안녕하십니까. 제이슨 리의 시사 전투 바로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 방송에 많은 분들이 관심과 또 성원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유튜브 측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유튜버들의 컨텐츠에 미 대선 부정선거에 관련된 방송을 하면 검열과 삭제를 한다는 내용이며 미국 TV 스테이션이죠. ABC, CBS, NBC 주류 미디어 등의 믿을 만한 주류 언론을 인용하는 것은 용인한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자신들의 이념을 주입하려는 강압적인 시도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그들도 양심은 있는지 CNN, 뉴욕타임스 같은 거짓 뉴스는 포함시키지 않았고 미국인들이 제일 많이 시청하는 보수 매체 팍스 TV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주 시사 전투에서 미 대선 부정선거를 신랄하게 비판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 적어도 증거 없는 분석은 하지 않을 것이니 시청자 여러분의 분별 있는 시청을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현재까지 오늘까지 트럼프도 바이든도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certified 즉 인증되지 않았습니다. 한간에 떠도는 바이든 당선설은 거짓 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가장 전문 분야인 LA 치안 실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서 범죄율도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범죄자들도 나름 자녀와 가족이 있고 각종 마약 또 유흥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사태에 내몰려 생계형 절도 범죄가 급증할 것이라고 제가 6개월 전에 미리 예측한 바 같이 작년 대비 올해 절도는 무려 42% 증가했고 차량 절도도 25% 증가했습니다. 살인사건은 무려 170%, 강간도 7%를 증가했고 특히 수치심 등과 지인 강간 등으로 미신고된 강간 사건은 보통 신고된 것의 10배로 추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코로나 방역의 일부로 마스크 착용이 일반화돼서 범죄자들이 활개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된 것도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증인이 있어도 사진이 찍혀도 마스크를 합법적으로 쓴 용의자를 구별하기엔 쉽지 않고 그렇다고 마스크를 벗으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또 문제입니다. 자, 범죄는 미리 예방하는 crime prevention 밖에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킬 게 많은 사람들, 은행, 보석상, 갑부 등은 private security guard들을 채용하듯이 자기 재산과 생명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지키고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번에 경찰 예산 삭감으로 인해 700여 명의 경찰과 보조 근무자들 900명 정도가 실직하며 그렇지 않아도 증가하는 범죄를 제재할 수 없게 된 현재엔 더더욱 철저히 문단속, 주의 살피기, CCTV 설치와 같은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치안 예산 삭감도 지난 선거에서 상정된 주민 발의안의 여파로 실행되는 것이니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투표한 사람들의 자업자득이며
또 BLM, Black Lives Matter, 안티파 등의 그 무정부주의자들을 등에 업은 민주당 정권의 폭거의 일부인 Defund Police, 즉 경찰의 예산 축소한다라고 공권력의 힘을 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디 2년 후에 재선거에서 이 모든 발의안들을 overturn, 즉 되돌려 놔야 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10명의 경찰이 1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는 말도 있지만 1명이라도 경찰이 더 있으면 적어도 1명의 피해자는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범죄 통계는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안 당하는 사람은 100%안 당하는 것이고 피해자는 100%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50%만 당하는 일이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범죄는 예방이 최선이고 항상 주의를 살피고 문단속을 단단히 하길 권장합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 대선의 향방을 분석 예측해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텍사스가 아주 큰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에 조지아, 미시건,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이 네 주를 헌법 위반으로 제소했습니다. 제가 기사 전문을 읽어보았는데 수많은 그 법적 용어로 온통 어렵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미 합중국은 50개 주가 모여 나라를 구성하는데 그에 대한 약속과 신뢰가 너희 4개 주의 부정선거 때문에 깨졌다라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서 50명의 선수가 달리기를 했는데 4명이 각성제 등 불법 약물을 복용한 증인들이 넘쳐나니 이들은 제외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텍사스의 그 소송에 동참한 주가 무려 17개나 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어저께 이 4개 주는 성명서를 내고 텍사스주의 제소가 부당하다는 성명을 냈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 그저 당연한 제스처입니다. 피의자가 가만히 있으면 묵비권을 행사하면 유죄가 인정되는 것과 같이 재판에서 항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무죄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은 이들 4개 주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지난주 시사전투에서 말씀드린 너무나도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가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으니 잘못되면 꼬리 자르기 작전이 실패하고 몸통과 머리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에 덜컥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럼 9명의 대법관들, 연방 대법관들의 판결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엔 다음 주 내로 6대3 내지는 5대4로 텍사스를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측합니다. 법치의 마지막 보루이고 상소도 없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지면 4개 주의 선거인단은 모두 무효화됩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null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면은 현재 그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과반수인 270표를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법과 절차에 따라 하원 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 상원에서 부통령을 각각 선출합니다. 현재 50개 주의 하원 의원 숫자로 보면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각 주 한 명씩 참가하는 하원 대통령 투표는 공화당이 29, 민주당이 21로 공화당과 트럼프의 압도적인 승리가 점쳐집니다. 상원에서도 현재 2석이 많은 공화당과 내년 1월 6일 출범하는 차기 상원 구성원에서도
1월 20일까지 현직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가 의장이기 때문에 또 캐스팅 보트를 해서 공화당이 우위를 차지해서 무난히 4년 더 똑같은 정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점을 민주당과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의 소위 빅텍들과 주류 언론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법 투표와 개표 등의 부정, 불법 선거를 자행했고 자신들의 몰락을 감지한 빅텍과 주류 미디어들은 필사적으로 부정과 불법을 덮으려는 처절한 불의를 너무도 뻔뻔하게 저지른 행태는 가히 한국 민주당과 이름도 같다는 이런 씁쓸한 뒷맛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판결이 난 후에 불법을 저지른 관련된 많은 용의자들이 기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 중에는 몇몇 주지사들과 공무원들도 포함될 것이고 아마 이들의 제목은 treason, 즉 반역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반역죄의 형량은 최저 5년, 복역에서 최고 사형, 그리고 재산 몰수도 포함되는 중형입니다. 막말로 인생 종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을 마지막의 발악과 무리수를 지속적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세기의 법정 소송과 이념 대립이 미국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민주주의를 빙자한 한국 국회의 횡포로 신설된 공수처를 비롯해서 무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이런 비리 집단을 척결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돌아가는 모국에도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